자, 본격적으로 발표 불안 트레이닝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네,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려요. 예. 저는 앞에 나와 말을 할 때 너무 떨려요. 그래서 이 발표 불안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저는 스피치 강사니까 안 떨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강좌를 찍고 있는 지금, 네,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떨려요. 사실 발표 불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 물론 경중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더 많이 떨리고 누구는 안 떨리고 하지만 이렇게 아예 안 떨리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스피치 코칭을 담당했던 한 그 은행에 다니시는 여성분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은행 내에서 교육을 이제 해야 하는, 강의를 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교수법, 뭐 강의 트레이닝을 이제 받는데, 예, 첫 번째 강의 발표하는 날, 그날 예, 결근하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하는 날을 앞두고 저를 이제 찾아오셨는데, 너무 발표 불안, 이 무대 공포가 심해서, 25년 은행 생활을 마감하고 싶다고, 퇴사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다고. 어차피 발표 불안이라든가 무대 공포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노력하면 되니까 저랑 함께 이제 트레이닝을 해보시죠 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자, 두려움은요, 여러분,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은, 스피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더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가 도대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요, 훨씬, 별거 아니야. 내가 뭐 이런 거 준비하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사후 세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사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도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체를 파악하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발표 불안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발표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정체를 파악해보는, 스피치에 대한 정체를 파악해보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신다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결근 안 하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스피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발표 불안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발표 불안은요, 앞에 나와 발표를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 의견,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등을 말할 때 떨려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스피치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 두려움만 없으면 이 세상에서 말 못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긴장하지 않고요. 불안해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내 페이스에 맞춰서 쭉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 불안하다, 두렵다, 긴장이 된다. 사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예,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려주자. 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떨리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발표 불안의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은 어떤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제가 그런데요, 온몸이 좀 경직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웃으니까 안 떨려 보이죠? 네, 사실 많이 떨린다니까요. 떨리지 않는 척을 잘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안 떨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발표 불안은 좋은 스피치를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떨리세요? 저 하나도 안 떨려요. 그러면 저는 그분의 스피치를 신뢰하지 않아요. 잘 안 들어요. 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떨림은 잘하고 싶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떨리는 걸 너무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 불안의 증상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온몸 경직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손과 발이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 잡았을 때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는 경우들 이제 있죠. 자, 그리고 불안한 아이 컨택트.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위아래로, 막,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막 굴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저는 여러분하고 이 강좌 찍기 전에 지금 리허설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톤이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톤을 좀 내리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긴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음성 떨림.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음성이 떨린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머릿속이 이렇게 하얘진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백야 현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힘을 내야죠. 불안을 떨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발표 불안은요, 스피치의 결과가 중요할 때, 입찰 프레젠테이션, 내가 이걸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그리고 내 앞에 슈퍼갑 사장님이 있어서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발표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성공 여부가 불확실할 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리허설을 좀 많이 하면요, 내가 오늘 좀 어느 정도 잘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발표 불안의 증상과 발표 증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스피치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내가 느꼈던 발표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체를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느꼈던 발표 불안에 대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서요, 나 이럴 때 발표 불안을 느꼈어 라고 좀 보시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보는데 여러분이 느꼈던 발표 불안에 대해서 좀 직면하시는 게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요.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진솔하게 써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최근에 내가 느낀 발표 불안은 언제였는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외부 기업 강의를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한 2달 전이었고요. 포시즌스 호텔이었어요. 강의장. 호텔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엄청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불안을 느꼈는가? 가기 전에요. 많이 떨려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잘할 수 있을까? 잠도 잘 못 오고 굉장히 좀 약간 신경질적인 약간 좀 긴장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참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촉박해지고, 그리고 강의장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발표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제가 강의했던 분들이요, 뭐 증권회사 임원분들, 증권보험,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임원분들이었는데 상무급 이상 120명 정도 됐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나한테 1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 12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조금 자신감 없게 생각해서 그런 발표 불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내 발표를 들었던 청중은 누구였는가? 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청중이 있어요. 남자분들이고요. 나이는 50대에서 60대 분들이고요.
100명 정도가 저는 차라리 100명이 넘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200명이면 괜찮은데 100명에서 150명 사이. 그리고 저는 호텔 강연장에서 강의할 때 좀 많이 떨려해요. 예. 호텔의 그 화려함에 내가 좀 스스로 작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떨려요. 그래서 근데 그날은 5, 60대 남자 청중, 예, 또 호텔 강의장. 정말 내가 떨려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진 그런 곳이었거든요. 자, 저는 평소 어떤 청중 앞에서 말할 때 가장 떨리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전 5, 60대 남자분들 앞에서 말할 때 많이 떨린다. 자, 발표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였는데, 발표를 하기 전, 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려드리자. 그리고 난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내가 뭐 증권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스피치 전문가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자, 그동안 발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했던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요. 첫 번째,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셀프 토크, 긍정적인 셀프 토크. 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자,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능력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업무를 좀 잘하는 분들일수록 말을 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업무를 뭐 내가 그럼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청중이라든가 내가 평소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업무 능력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여러분은 몇 점을 주세요? 네, 저는 뭐 99점.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죠? 네, 98점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불안을 느낄 때 자신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 지금 제가 많이 떨리니까 저한테 하는 말, 잘하는 것도 나고 못하는 것도 나고 떨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네가 잘하고 싶다는 거고 그만큼 이 콘텐츠와 또 이 강좌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애정이 있다는 거야.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좋은 것 같아요. 바로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했던 스피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날 많이 떨려서 되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질문도 많이 받고 정말 좋았다라는 피드백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떨림은 좋은 스피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도 내가 최근에 느꼈던 발표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기입해 보시고요. 그때 내가 이런 증상,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청중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때 나한테는 내 스스로한테 나는 좀 긍정적인 셀프 토크를 한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셀프 토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발표 불안에 대해서 정체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